검찰 최악의 조작 날조 사건으로 의심되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오늘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일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한 검찰청 술파티에 대한 추가 증언이 김성태 최측근으로부터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피고인에게 25만원 상당의 고급 도시락과 술이 제공된 술파티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떴습니다. 해당 증언은 KH 강원개발 부회장을 지낸 조경식 씨로부터 나왔다고 하며 2일 오전 서영석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조경식이라는 인물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송금에 깊숙이 관여한 KH그룹의 핵심 관계자로서 KH 배상윤 회장,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도 30년 넘게 안 사이라고 설명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즉, 앞서 말했듯 핵심 관계자, 더 나아가 김성태의 최측근 및 내부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물론 이번 폭로가 핵심 관계자의 내부 폭로란 점도 중요하지만 더 심상치 않은 것은 증언이 구체적이어도 너무 구체적이란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일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검찰청 술파티를 최초 폭로했을 당시 검찰과 언론은 이 부지사의 다소 부정확한 기억 내지 혼동을 꼬투리 잡아 이 부지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골 때리게도 이번 조경식 씨의 폭로는 날짜부터 검찰청에 반입된 초밥 도시락의 메뉴까지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일단 서영석 의원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조 씨는 2023년 11, 12월 수원지검 13층 검사실 인근 민원 대기실에서 실제 술판이 벌어졌고 자신도 직접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 씨는 앞서 말한 대로 정확한 날짜 특정 및 초밥 도시락 메뉴 몇 인분이 들어갔는지까지 증언한 것뿐 아니라 해당 도시락의 가격이 8만원짜리 초밥 도시락에 별도 회세트를 추가해 1인분에 25만원 상당이었고 주문과 결제는 쌍방울의 박모이사, 배달은 또 다른 박모이사가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 씨는 해당 술자리는 검찰청 직원 퇴근 이후인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도시락 수량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 출정 피고인 및 13층 검사실 직원들, 또 수원구치소 교도관 및 당직자 식사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는데, 제가 보기에 조 씨의 이번 증언은 단순히 지연해서 말하는 수준은 한참 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조 씨가 날짜, 시간, 메뉴, 가격, 수량, 심지어 결제 및 배달까지 말할 정도면 오히려 지어내기가 힘든 정도의 증언이고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나 다를까 조경식 씨가 말한 초밥 도시락을 만들고 제공한 업체로 특정된 일식집 사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가게는 68인분이나 되는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고 배달 전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희한하게도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2019년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보고 내역에 따르면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문제의 이 일식집에서 꾸준히 결제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가격 역시 68인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가뜩이나 일전 2024년 10월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23년 5월 29일 17시경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땡땡연어 광교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에 힘이 실린 바 있는데, 여기에 만약 이번 조 씨의 폭로까지 사실이라면 연어 술파티가 2023년 하반기까지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측에 이전 부지사가 술파티가 있었다라고 말한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쌍방울 관계자들은 검찰의 협조를 받아 술파티를 벌였고, 이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잡으려는 목적을 갖고 관리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검찰은 검찰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어내기조차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부자의 폭로, 이미 지금까지 발견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만 봐도 구린내가 아주 풀풀 나는데, 새삼스럽지만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역시 저 검찰, 특히 수원지검의 조작 날조는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게다가 저로선 최근 검찰이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만 봐도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범죄인 수원지검의 조작 날조 의혹을 과연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싶고,
결국 이에 대한 해답은 대북 송금 수사 및 수원지검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3특검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3특검 전국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반드시 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날조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연결되는 얘기지만 저는 최근 특수부 검사와 형사부 검사를 달리 보자는 움직임이 우려됩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힌 검사들은 특수부 친윤 검사들이고 형사부 검사들은 민생범죄를 처리하기에 정의롭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앞서 길게 설명한 대북 송금 사건마저 실은 애초 수원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된 사건입니다. 물론 수원지검 형사 6부의 전신이 특수부고 특수부가 담당하던 공직 및 기업범죄 사건을 다루기에 특수부적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 정의로운 검사, 악한 검사를 나누는 건 저 검찰을 너무 얕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형사부 검사에겐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과연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도 가능할까 싶은데, 더 분노스러운 건 애초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아예 접근도 못하기에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강욱 전 의원이 설명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망치기 위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빵꾸가 나거나 기소하는데 부실하게 해오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경찰이 검찰에도 알리지 않고 암장했을 때 이런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수사 준칙에 상호 간의 협력 의무,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휘를 하지 말고 협력해라. 경찰 수사하는데 검찰이 거기서 법률적인 조언이나 예. 어떤 협력을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죠. 검토 이건 잘못됐다, 이걸 하라는 그렇죠. 게 지금 되고 있다 이거죠. 경찰도 적극적으로 그걸 요청하고 검찰청마다 담당 경찰서가 있고 그 부서마다 담당 검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관심이 있으면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고 체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지휘가 아니더라도. 지휘가 아니더라도. 지휘가 아니고. 네. 그리고 경찰관들도 검사한테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그렇게 거예요. 돼 있어요. 현행 제도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검사들이 있어 많아. 근데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실력 없다는 얘기만 남겨가지고 검찰이 막 퍼뜨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변호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검사가 그걸 협력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합니까 검사들은 걸? 지네가 상급기관인 척 하려고. 내가 그래가지고 지휘를 해야지 협력은 못 한다 예,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도 개선을 막으려고 한 거지. 왜냐하면 검찰은 지휘하는 게 편하잖아요.